24페이지에 보면 이제 행정처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적혀 있는데요. 일단요, 제일 먼저 행정처분에 사전적 구제 절차로서 있는 청문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여러분들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요, 청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공인중개사법에 보면은 개별 조항에 청문해야 한다, 청문해야 한다, 청문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써 있는 게 뭐냐?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와 같은 취소의 경우에만 청문해야 한다라는 게 써 있어요. 그 얘기는 청문해야 한다라는 것이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엔 써 있다, 안 써 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에는 사전적 구제 방법에 대해서 써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대국민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할 적에 이때 청문제도가 없다면 그거는 사전적 구제수단으로 당연히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의 기회가 부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제출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인데 중개사법에 써 있다는 얘기야. 중개사법에는 안 써 있다는 얘기요. 안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정지와 자격정지는 청문 대상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업무정지와 자격정지는 청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사전적 구제수단이 없는 거는 아니고 어느 법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즉 중개사법이 아닌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거기에 사전적 구제수단으로 의견 제출의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사전 절차가 생략이 가능한 경우 이런 거죠. 원래 그건 무슨 얘기냐면 청문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을 안 할 수도 있는 건 뭐냐? 뻔할 때. 청문 하나 많아. 취소될 게 뻔해. 그럴 때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취소될 게 뻔한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깜빵간 경우. 징역형 선고,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으면 등록 취소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잖아. 그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또 사망해산. 사망해산 절동치야. 무조건 등록 취소돼. 이럴 적에는 청문 절차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입니다.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으로서 이런 것들은 사후적 구제수단, 사전적 구제수단 이런 게 있는데 사후적 구제수단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의제기야.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이의제기에, 보고 나서 이의제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후적 수단이요. 이의제기라는 게. 근데 그 이의제기 수단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전적 구제수단을 갖고 있는 대신에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여러분들 뭐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격 취소 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이의제기 못한다. 이의제기는 없어. 그래서 이의제기를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에 의한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구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갖고 있는 건 뭐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입니다. 그거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거기요 1번서부터 4번까지 자격정지에만, 그 다음 자격취소에만, 업무정지에만, 그 다음에 자격정지와 자격취소에만 있는 그거는요. 한 번, 두 번 수업했어? 아니면은 4번 했어?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걔는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본고사를 볼 적에 절대로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는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꼭 따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격정지에만 있는 절차. 예, 자, 자격정지 사유 발생은 누가 먼저 하냐? 당연히 등록관청이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유 발생을 알게 된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건 자격정지에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격정지 사유 지난주에 이렇게 했어요. 이인설명 거짓금. 그래서 소속이 잘못했는지 개업공이 잘못했는지 논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저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뢰인은 당연히 등록관청에다 갖다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등록관청은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뭐한다?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고용인인 소속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땐 등록관청이 소속에 대해서 자격정지, 자격 취소할 수는 없잖아.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알기는 누가 먼저 알았어? 등록관청. 그러나 자격 취소, 자격정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라는 제도요. 며칠 이내? 지체 없이. 단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그 시도지사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도지사는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다 아니다. 시험에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나오면 틀려. 그냥 시도지사요. 왜? 그 시도지사의 정체는 뭐냐?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거든요. 그러면 왜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냐 그게? 그거는요 2번 때문이야. 자 2번 읽어볼게요. 자격정지와 자격 취소 두 군데 있는 제도로서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와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때 필요한 모든 절차 누가 수행?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수행해. 그리고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건 행정 편의의 문제라 그랬어요.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이런 거야. 강원도 원주에서 자격증 땄어. 그럼 여러분들 자격증 누가 줬다? 강원도 도지사가 줬는데 그 자격증을 갖고 인천시 연수구 가서 중개업했어. 어디요? 인천시 연수구 가서 중개업을 하다가 거기서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문제가 발생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격 취소를 하려면 감독상 명령 아까 할 수 있었죠. 자격 정지도 감독상 명령할 수 있죠. 그러면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인천시에 있는 공무원이 여기까지 오고 그리고 그 양반이 인천시까지 가가지고 아니 거꾸로죠. 그죠? 어디? 강원도 도지사가 여기 그러니까 강원도청에서 여기까지 오고 그죠? 또 여기서 또 거기까지 또 가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누가 해버리는 게 편하다? 예? 누가 하는 게? 사무소 소재지.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절차만 해. 단 자격증은 지가 줬어? 지가 준 거 아니야? 지가 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주면 교부한 시도지사는 그 자료 갖고 뭐만 하면 돼?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만 내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경우 위에 자격 정지 그 문제는 아까 연수구청에서 발생했겠죠. 그럼 연수구청은 그건 강원도 도지사한테 가르쳐줘야 돼? 인천시장한테 가르쳐주면 돼? 인천시장. 왜? 필요한 절차 누가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위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같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요거는요 시험 문제가 2번의 경우는요 이걸로 나와. 자, 사무소 소재지하고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 두 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두 가지 중에서 누가 앞에 나와야 되냐는 거야. 필요한 절차하는 그 앞에 나오는 건 누구여야 하냐.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무소 할 때 시옷, 자격증 교부 지읒. 시옷하고 지읒하고 어떤 게 먼저 있어? 예? 시옷이 먼저 나와야 돼.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니까.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때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필요한 모든 절차를 수행한 후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X. 왜?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필요한 모든 절차를 수행한 후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야. 시옷이 먼저, 지읒이 먼저. 예? 예, 그래서 시옷. 사무소 소재지, 시옷. 됐어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에만 있는 절차. 이거는요, 여러분들 시험 못 보는 거 2명이 있다 하면서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그죠?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 시도지사는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의 장인 누구? 다른 시도지사들한테 가르쳐주고 예외적 시험 시행기관의 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며칠 이내? 그래서 요거는 자격 취소에만 있다. 그래서 자격 취소 처분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겐 통지하여야 한다. 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 업무정지에만 있는 제도요.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법인 또는 뭐요? 분사무소별로. 요거는 업무정지에 있다. 그 다음 업무정지 처분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몇 년 경과 시? 시효제도는 업무정지에만 있다. 자격정지도 없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들. 거래계약서 몇 년 보죠? 5년. 거래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안 하면 업무정지, 소속이 안 하면 자격정지였어요. 근데 둘 다 안 했네. 4년 전에. 들켰네? 4년 지나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한다 못한다? 소속에 대해서 자격정지 처분한다 못한다? 한다. 자격정지는 이런 시효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입법불비입니다.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하고 소속에 대해서는 못해. 거꾸로 됐어요. 왜? 자격정지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자격정지 처분할 수 없다라는 게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어디에만 있어? 업무정지에만 이런 시효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더럽다니까. 자격정지에는 시효제도 있다 없다? 제척기간 3년 이거는 업무정지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얘네들은 시험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꼭 맞춰줘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자격취소 보세요. 자격취소,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처분을 한다. 자격취소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전부 해야 한다다. 그래서 자격취소 사유로는 부, 양, 정, 징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외웠어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격 취득. 얘는 3학년 3반 이런 거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직 어디에만 있다? 자격 취소. 그 다음 2번 양도되어요. 양도되어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되어하는 행위.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이것도 뭐다? 양도되어의 문제다. 그런데 양수되어 받은 자는 자격 취소되는 거 아니다. 양도되어 한 자다. 그리고 요 2번은 1번과 달리 1학년 1반의 포상금 사유이기도 하다. 그렇게 했어요. 3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업무만이다 아니면은 이중소속도다. 그래 그게 가로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뭐 해서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해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 또는 이중소속. 그래서 여러분들 이중소속은 그 자체는 업무정지, 자격정지지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은 뭐다? 자격 취소다. 이렇게 이거 갖고 지난주에 수업했던 거예요. 그 다음 4번 이법 위반 징역형 선고야. 그래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이법 위반 징역형 선고에 해당한다. 그죠? 근데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는 아니다. 그거까지 좀 기억하자 하고 열심히 떠들었던 것 같아요. 됐어요? 그 다음 3번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하고자 할 땐 청문해야 한다. 법에 이렇게 써있다는 거야. 청문 사유야. 그 다음 4번 자격 취소 처분하게 되면은 며칠 이내에 자격증 반납? 없으면 뭐라도 반납? 사유서라도 반납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것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중에서 유일하게
시도지사에 의한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문등이 사작에 보유할 때 요 자를 뺀 나머지는 다 등록관청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근데 이것만큼은 뭐다? 시도지사에 의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예, 그래서 5번 해봐봐. 없으면 뭐라도 내라? 사유서. 그 다음에 자격정지. 예,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데 자격정지는 오로지 누구? 교부한 시도지사의 문제고 소속공인중개사가 대상이다. 해서 자격정지에는 아까 자격정지에만 있는 이야기 해서 그거 기억나야 돼. 등록관청이 먼저 알아. 그래서 등록관청은 그죠? 사유 발생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이때 시도지사는 교부한 시도지사 아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자격정지와 자격취소에 같이 있는 이야기가 있었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와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때 필요한 모든 절차 누가 해? 그거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동기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요거는 자격정지, 업무정지, 그리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런 데 적혀 있어요. 그 다음 56페이지 자격정지 사유가 있어요. 자, 자격정지 사유. 우리 이인 설명 거짓금. 이중소속이야. 그래 1번 이중소속이요. 그러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은 뭐였어? 자격취소. 저 언니는 지난주에 안 나왔잖아. 안 나온 언니가 대답하면 어떡해? 나온 언니가 대답해야지. 2번 인장 등록 안 하거나 등록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3번 성실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확인 설명하지 않았다. 4번 서명 및 날인 어디에? 확인 설명서에. 5번 서명 및 날인 어디에? 거래 계약서에. 6번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7번 금지행위. 그래서 이인설명 거짓금 이렇게 외운 것으로 정리해 봅시다. 자,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저지르면 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저지르면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저지르면 절등치요. 1번.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저지르면 뭐요? 업무정지야.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저지르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저지르면 업무정지야.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저지르면 6번 임등치. 7번 임등치. 아이고 1시간이 아깝네요. 지난 어이 해서 이렇게 되고 요거 그리고 나머지는 업무정지다. 그 바람에 얘는 기준이 몇 개월? 얘는 안수구성 하려고 했는데 그죠? 한계가 있죠.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외우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격정지 사유에 그것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자 여기 이중소속이요. 개업공인중개사 이중소속은 절등치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안 했다. 등록인장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업무정지였어요. 그 다음 확인 설명 성실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해야 되는데 못했다의 문제로서 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서명 및 날인으로 요거 끌고 오라 그랬어요.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즉 거래계약서를 어떻게? 거짓으로 썼다.
금지행위로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임등치였어요. 자, 여러분들. 자, 중개라고 하는 건 뭐로 출발한다? 뭘 거쳐서? 무엇으로? 중개가 완성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련의 행위들을 우리는 중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등치가 하나 있다. 여기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등치가 하나 있고 여기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다 뭐다? 원칙은 업무정지다. 그리고 소속의 경우는 이쪽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여기엔 소속의 자격정지가 몇 개 있다? 여기엔 자격정지 몇 개 있다?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격정지 하나씩은 서명 및 날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성실 정확하게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하는 요 예외적인 문제. 여기도 나머지 하나는 거래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 거짓기재라고 하는 요 임의적인 문제. 예외적인 문제. 요것과 요것이 소속의 자격정지이고 나머지 하나는 뭐?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얼마나 이렇게. 그래 내가 이해가 가요. 왜? 여러분들 욕하면 안 되게. 왜? 무려 6과목이나 했잖아. 자, 다시요. 그거 한번 봅시다. 이중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이중소속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소속이 뭐라고? 절등치. 얘는 자격정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절등치, 여기는 자격정지. 그 인장 등록 안 했다, 등록인장을 사용 안 했다,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그 다음 3번, 4번, 5번, 6번까지가 중개라고 하는 일련 활동 속에 나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3번, 4번이 확인설명에 들어있는 거예요. 확인설명 성실 정확하게 근거자료 제시 안 했다.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근데 3번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뭐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그 다음에 5번, 6번이 거래계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근데 6번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다? 임등치. 그거요. 그 다음에 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 임등치. 그리고 소속의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다. 그리고 1번의 경우 이중소속은 자격정지지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은 뭐다? 예? 자격취소다. 감사합니다. 그거요. 그 다음에 등록취소, 절등치와 임등치가 있더라. 그래서 1번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산 해서 얘는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임과 동시에 뭐다?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야. 그리고 등록이 취소되면 7일 이내 등록증 반납해야 되는데 사망에 의한 경우는 누가 등록증 반납해? 예? 없어. 안 적혀 있어. 세대주가 반납한다는 건 매수신청 대리 거기에서야. 사망의 경우는 등록증 반납 없어. 해산의 경우는 누가 등록증 반납해? 7일에 법인 대표였던 자. 매수신청 대리에서는 대표 또는 임원이었던 자. 그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해서 얘는요 여러분들 보상금의 3학년 3반이기도 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절등치의 3학년 3반인 거 몇 개? 한 개. 요거 2번. 그죠? 그 다음에 3번 결격사유요. 결격사유 절등치야. 그래서 등록 결격이면 등록 취소된다. OX. 등록 결격이면 등록 취소된다. OX. 예? 다시요. 등록 결격이면 자격 취소된다. OX.
왜? 등록 결격이면 등록 취소된다. OX. 그래요. 왜? 여기 있잖아. 절등치기 때문에. 그 다음 4번은요. 여러분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4번 급하면 틀린다 그랬어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여기까지만 읽고 아 이중사무소네 이렇게 하면 틀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뭐야? 개설 그 끝까지 좀 읽어주시오. 요게 급하면 틀려. 이중으로 이중사무소네 임등치네 이렇게 하면 틀려요. 됐어요? 여러분들 임등치 57페이지에 2번 보세요. 57페이지에 2번 뭐라고 적혀있어?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두 개를 구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등치에는 이중사무소고 그 다음 절등치에는 이중등록이다. 4번 그거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5번 3번 5번 보십시오. 5번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 이건 뭐요? 이중소속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4번, 5번 이중등록, 이중소속입니다. 그 다음 6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되어 한 경우 등록증 양도되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그 앞에 뭐가 빠진 거요?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여러분들 공인중개사가였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54페이지에 여러분들 54페이지에 박스에 2번을 보세요. 55페이지 박스 2번. 자, 55페이지 박스 2번을 보시면 누가라고 돼 있어요. 그럼 자격증 양도되어요. 그런데 여기요 56페이지는요. 여러분들 등록 취소의 대상자가 누구야? 꼭대기 봐봐. 꼭대기 위에 올라가 봐. 대상자 2번.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야? 개업공인중개사가 그거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되어 한 경우 해서요. 여러분들 거기 3번, 4번, 5번 아니 4번, 5번, 6번 얘네가 뭐야? 1학년 일반이요. 됐어요? 근데 4번, 5번, 6번이 다 포상금 사유야. 이 중에 포상금 사유는 하나만이야. 하나. 어떤 거? 6번만이야. 이중등록과 이중소속은 포상금 사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 7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 자격정지 받은 소속공인중개사 업무 시킴. 그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 그때 어떻게 외웠어? 정지 먹고 일했다. 정지 먹은 애 일 시켰다. 그거요. 그 다음 8번.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2번 받고 또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절등치다. 자, 고개 드셔. 여러분들은 절등치 다 외운다, 외우지 못한다? 그렇죠. 외운다. 언니 합격이야.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자, 거기. 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임과 동시에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인 거 기억나나요? 뭐? 그거 알잖아. 절등치의 3학년 3발은 몇 개야? 뭐? 거짓 부정? 거짓 부정? 등록. 됐어요? 등록 결격이면 등록 취소된다. OX. 왜? 절등치니까. 결격 사유는 절등치기 때문이요. 됐어요? 그 다음 절등치의 1학년 일반 몇 개? 뭐? 그래요. 양도투투. 우리가 이렇게 외웠던 거죠. 양도투투. 그 다음 정지 먹고 일했다. 정지 먹은 애 일 시켰다. 임등치, 절등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는 절등치인데
근데 수업 기간 중에 업무는 뭐였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렇죠. 같이 기억나야 될 거죠, 그게. 예. 그 다음,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2회 받고 또 업무정지 사유 발생. 뭐다? 절, 등치. 다 외운다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의무적 등록 취소 사유.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등록 기준 미달. 그래서 이 등록 기준 미달하고 기억 같이 생각해야 될 게 4번이었어요. 4번. 14조 1항. 요게 뭐요? 범인의 업무 범위 위반이야. 얘도 등록 기준 오바, 등록 기준 미달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하고 같이 외우면서 구별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8번이요. 몇 번이요? 8번. 8번이 뭐요? 손해배상에 관한 업무 보증해야 되는데 안 했다. 업무 보증은 등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요. 그래서 1번과 8번의 차이점은 뭐냐? 1번 위반으로 등록 취소 시에는 3년간 등록 결격이 나요? 아니 나요? 아닌 거요. 그런데 8번 위반으로 등록 취소 시에는 3년간 등록 결격이다, 아니다? 이다라는 거요. 그래요. 그래서 업무 보증은 등록 요건이 아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2번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3번 임시중개시설물.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중사무소. 그래서 이중사무소는 절등치다, 임등치다? 임등치. 의무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5번. 원래 휴폐업 등 신고 의무 위반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근데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의 경우는 뭐다? 예? 임등치. 그 다음 여기 보셔. 자, 칠판 보세요. 중개라는 일련의 활동 속에서 임등치가 몇 개가 있어? 2개. 여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7일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 시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해서 공개해야 되는데 안 했다. 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 했다. 그 다음 여기 뭐요? 감사합니다.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그게 거기 들어있다는 거요. 그 다음에 그래서요 여러분들 6번이 뭐요? 예,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한 경우로 전속중개계약입니다. 7번이 뭐요?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그거요. 그 다음 맨 끝으로 가서 금지행위 9번. 금지행위는 전부 뭐다? 임등치. 소속은 자격정지. 됐어요? 소속은 자격정지다. 정리되십니까? 그 다음 10번 보세요.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과태료 합쳐서 3회 받고 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사유의 발생. 뭐다? 임등치. 그 다음 11번 시정조치 과징금 몇 번 받고 몇 년 동안 몇 번? 그래요. 한 번 이상 받으면 업무정지 사유.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여기는 등록증 며칠 내에 받나? 예. 등록이 취소되게 되면 7일 이내에 등록증 받나. 그리고 청문제도 있다. 취소니까. 그리고 7일 이내 반납하는데 다시요. 개인의 사망으로 등록 취소 시에는 누가 받나? 없어. 그래요. 법인 해산 대표였던 자, 매수 신청 대리에 있어서 개인의 경우는 개인 세대를 같이 하는 자.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업무정지. 업무정지의 대상자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도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고 업무정지에는 시효, 제척기간이 있더라. 3년 경과 시에는 업무정지할 수 없다. 그 다음 58페이지 업무정지 사유를 보세요. 자, 업무정지 사유. 자, 1번
고용인이 등록 결격이야. 그러면 업무정지라는 거예요. 단 2개월 내에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의 임사원이 등록 결격이면 법인은 어떻게 돼요? 임사원이 등록 결격이면 법인은 등록 결격이요. 아까 근데 등록 결격은 뭐다? 절등치. 그거였다는 거야. 근데 고용인이 등록 결격이면 어떻게 돼? 업무정지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야. 둘 다 그러나 2개월 내에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요. 그래요. 2번 인장 등록 안 하거나 등록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게 뭐요? 소속의 경우는 이게 뭐였어? 이게 소속은 자격정지였다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 3번 거래계 전속중개계약서 얘기고요. 4번 보세요.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가 공개를 의뢰한 중개 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해서요. 요 두 가지가 여러분들 기준에는 뭐에는? 기준표에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다. 이게 나뉘어 있다. 예? 예, 요게 나뉘어 있어요. 법에는 이게 한 가지로 적혀 있지만 기준표에는 이게 나뉘어 있다. 다시 한번요. 기준표 한번 볼까요? (123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 124페이지, 3페이지 4번 뭐요?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5번 뭐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서 이게 두 개가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요. 58페이지로 가서요. 자 여러분들 그 4번의 경우 거짓으로 공개하고 한 경우 그거는 기준이 몇 개월이야? 6개월. 그 다음은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건 기준이 몇 개월? 그래요. 1번은 기준이 몇 개월? 1번 6개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기억하자? 사거. 사명거지의 사거가 6개월짜리다. 그래서 1번과 지금 여러분들 그 4번이 사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5번 삭제. 이게 뭐냐? 확인 설명 성실 정확하게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안 했다가 옛날에는 업무정지 사유였어요. 근데 업무정지 사유에서 지금 뭘로 빼버렸다는 거예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빼버린 거예요. 나머지는요, 여러분들 거기 쉽게 얘기해서 3번부터 시작해서요. 3번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는요. 여기 보셔. 3번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는 여기 얘기들이야. 전속중개계약, 그 다음에 확인설명, 그리고 거래계약이 이루어지는 이 일련의 행위들이 거기 다 적혀있는 거예요. 3번부터 9번까지야. 그게요. 여러분들 확인설명서 얘기 나오고요. 거래계약서 얘기 나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 뒷얘기들이요. 됐습니까? 그 다음 10번 뭐요? 보고자료 제출. 이게 뭐야 이게? 예? 감독상 명령. 여러분들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뭐였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그거잖아. 이게 업무정지요. 됐어요? 예. 그 다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뭐래? 임의적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래. 요거는 기준이 몇 개월? 6개월. 센 거지.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생각해 보셔. 등록 취소 사유니까 센 거야, 약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업무정지하게 되면은 6개월 기준으로 나가는 거야. 그 다음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과태료 2회 받고 또 과태료 사유 발생. 얘도 가중되잖아. 그래서 기준이 몇 개월? 6개월.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 6개월짜리 거기서 딱 보면 뭐야? 사거에다가
1번, 4번 사거에다 뭐뭐 더하면 돼? 뭐뭐 임등치.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그거 2개 더하면 그게 6개월이야. 나머진 다 뭐? 단 14번은 그 밖에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안 써 있으면 그건 1개월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은 뭐요? 시정조치, 과징금 그거야. 그러면 업무정지다. 2년 동안 2번 이상 받으면 예? 예? 2년 동안 2번 이상 받으면 57페이지 11번 보셔 언니. 됐어요? 아니 남들은 6과목 하지만 언니 저기 아니야 죄송해요. 네? 어쨌든 틀리더라도 자꾸 얘기해야지 맞죠. 고마워요. 자, 그 다음 자, 나머지는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그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 지위승계.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후 재등록한 때.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승계는 조건이 그거요. 폐업했다가 재등록했다 그거야. 그랬을 때 폐업 전에 있었던 일들 따라온다 따라오지 않는다? 그거요. 그럼 폐업 전에 있었던 일은 뭐냐? 첫째로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고 두 번째로 위반 행위가 승계된다는 거예요. 뭐와 뭐가 승계된다? 그래서 그 행정처분은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따라와. 근데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은 그거 왜 따라오냐? 이것 때문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2번 받고 업무정지 사유 발생 절등치.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과태료 합쳐서 3번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사유 발생 임등치.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과태료 2번 받고 과태료 사유 발생 업무정지. 그것 때문에 이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폐업했다, 재등록했다 할지라도 과거에 받았던 업무정지 과태료 사유들은 따라와야만 해. 근데 얼마 동안 따라와야 돼? 최근 1년. 그죠? 1년. 그러니까 폐업 기간이 아니라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는 거예요. 업무정지와 과태료가 어느 날로부터 1년?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위반행위의 승계. 위반행위의 승계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이 쫓아온다는 거야. 뭐가? 폐업 전에 있었던 잘못들이 없어진다, 폐업했다, 재등록하면 아니면 따라온다. 따라온다. 그건데 원칙적으로 따라오지만 자, 저기는 등록 취소는 등록이 취소되면 결격 기간이 얼마요? 3년. 그러니까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시에는 등록 취소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라오지만 예외적으로 등록 취소는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할 경우는 안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길어야 6개월인데 1년 이상 놀았다면 그거 또 업무정지 또 시켜야 돼? 그래서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했을 땐 업무정지 처분하지 않는다라는 게 예외라는 거예요. 그게 위반행위의 승계 문제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한번 써볼게요. 이건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시험 보는 날은 맞춥디다. 어떤 뜻이다? 이런 뜻이다. 폐업 후 재등록했어. 이 사람한테 뭐가 따라와? 폐업 전에 있었던 일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들, 이게 뭐야? 2개가 있다는 거예요. 폐업 전에 있었던 행정처분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때 행정처분은 뭐요?
과태료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거예요. 몇 년간? 그래요. 두 번째, 폐업 전에 있었던 잘못. 우리말로 하면 잘못이고 위반 행위들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잘못은 뭐요? 등록 취소 받은 거야.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잘못일 뿐이야. 업무정지 받은 거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잘못이요. 이것이야. 여기서는요. 잘못이야 받았어. 받은 거야 위에는. 여기는 잘못이 쫓아와. 그래 원칙적으로 쫓아오는데 단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얘는 어떻게?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했다면 안 쫓아온다는 거고, 얘는 폐업기간이 이때는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이거 처분 과정은 1년이다. 이렇게 외우라 했어요. 처분이라고 할 때, 행정처분 효과를 할 때 처분은 무슨 처분과 무슨 처분이다? 과태료 처분과 정지 처분이다. 그 다음에 1년인데 어느 날로부터 1년? 예, 별의별 얘기 다 있어요. 재등록일로부터 1년, 폐업기간 1년. 근데 아니야. 어느 날로부터? 그래요. 자, 여기는요. 뭘 기준으로?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 했어요? 정지는 1년. 그죠? 폐지는 1년. 뭐요? 취소는 3년. 그래서 뭘 기준으로? 폐업 기간을 기준으로. 정일이 아저씨가 옛날에 3번 취해서 획을 폐기했다. 이렇게 외우자. 이게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포상금 보세요. 자, 포상금 사유는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허, 무, 양 할 때 허는 허위 부정 등록, 허위 부정 자격 취득, 허위 부정 지정, 거짓 부정 등록, 거짓 부정 자격 취득, 거짓 부정 지정. 그 중에 어떤 거다? 예? 등록. 감사합니다. 허위 등록, 거짓 부정 등록. 그래서 걔가 3학년 3반에 포상금에 그리고 절tum치다 했던 거예요. 무는 뭐요? 양은? 양 몇 마리? 4마리. 양도돼요. 양 4마리. 그래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그 포상금은요, 여러분들, 검사의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 요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그건 뭐냐? 확정 판결까지 기다린다, 확정 판결 안 묻는다. 확정 판결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정 판결까지 가려면 기간이 어때요? 그래요. 그까짓 그 포상금 50만원 받으려고서 저 확정 판결까지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주기도 하지만 확정 판결에서 무죄 판결 받았어. 받은 포상금 토해낸다, 지장 없다. 그래요. 그래서 확정 판결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검사의 공소제기. 자, 우리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요, 누구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밖에 못해요. 여러분들,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변호사 사가지고선 재판 신청할 수 있죠? 근데 형사사건도 여러분들이 재판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쟤 사람 죽였어. 우리 아들 죽였으니까 쟤 재판해 주시오. 그걸 못해요. 형사사건은 재판해 주시오. 그게 공소제기야. 그 재판해 주시오라는 공소제기는 오로지 누구만 한다, 형사사건은? 검사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제기할 때는 재판한 거야, 이제 해달라는 거요. 그러면 검사는 법 전문가야, 법 전문가 아니야.
그러니까 검사가 있죠. 공소 제기를 해가지고 그 사건을 지지요. 출세에 지장이 있어요. 뭐에 지장이 있어? 출세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어떤 사건만 공소제기해. 이길 사건만 공소제기하는 거예요. 이길 사건, 얘가 죄가 된다. 증거가 확실하다. 그것만 공소제기하는 거야. 근데 그놈의 공소제기 그것만 했어도 그러면 나중에 유죄 판결 반드시 받아 하면 무죄 받을 수도 있어. 무죄가 될 수도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준다? 포상금 준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래요. 기소유예 결정은 뭐냐? 죄는 돼. 근데 검사가 이까짓 걸 갖고 재판하긴 째째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죄 있다. 근데 째째하다. 그거야. 그래서 요것만 있어도 포상금 준다. 그게 전제로 얼마? 50만 원. 국가에서 얼마? 국고에서 얼마? 100분의 50 이내. 그거요. 됐어요? 방법. 자,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주는데 결정일로부터 얼마? 1월. 자, 여러분들 1월 결정일로부터 1월입니다. 신청일로부터 1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1월? 예. 그 다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했어요. 두 사람이 손 붙잡고 왔다는 거예요. 그땐 뭐가 원칙? 그래요. 그런데 지들끼리 방법이 있어. 그럴 적엔 뭐 한다? 단 이때는 각서내라. 네, 나중에 딴소리 못하도록. 그 다음 2건 이상의 신고나 고발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누가 받는다?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받습니다. 됐어요?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들 포상금에 대한 거로 사유는 허무양이다. 그 다음 9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 문제다. 그래서 6개 우리 아까 어떻게 외웠어? 응시, 등신, 분신, 증증증, 교부, 재교부, 재교부. 됐어요? 이때요 여러분들 거기요 1번, 2번은 시도조례라는 거요. 자격에 관한 거야. 그게 응시 그리고 자격증 재교부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시군구 조례야. 단 저기요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서 시험이 시행될 때 그게 2번에 있어요. 그 꼭대기요. 그때는 누가 정한 수수료? 그래요. 그 다음 밑으로 가요. 업무가 어떻게 될 때? 위탁되었대. 근데 그 업무는 시험만 적혀있어? 자격증 재교부도 적혀있어? 실제로 자격증 재교부는 아까 업무 위탁에서 보니까 있었어 없었어?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업무가 위탁될 땐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정한 수수료?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 예. 자,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뭐, 끝까지 저기 하시느라 고생했고, 자, 오늘 이거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못 끝내네. 내가 그냥 과감하게 건너뛸까 하다가 건너뛰질 못했어요. 지난주에 했다고, 암기장 정리했다고. 근데 오늘 한 번 더 보니까 귀에 들어와요? 아니면 역시 새로워요? 들어와요. 감사하죠. 예. 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기 할 거예요. 그냥 문제 풀래요. 왜냐면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문제 다 잊어버려. 그죠? 요 진도는 요걸로 끝냅시다. 예, 다음 주에 나머지. 오늘 요거 몇 페이지,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예.